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킥스와 SK 앵크린의 7라운드 네 번째 경기이고요. 박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다다랐습니다. 이 1라운드를 중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이 전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꼽으라면 박하민 선수가 이세돌 선수를 박하민 선수가 바둑. 승리했던 바둑이죠. 네, 그렇죠. 그 바둑을 기점으로 박하민 선수는 강자들을 꺾으면서 스타 탄생 그런 느낌이고, 이세돌 선수는 그 이후로 계속 좀 안 풀리고 있죠.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뭔가 세대 교체 신호탄이라고 말하면 조금 좀 과장일까요? 아무튼 그 바둑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뭐 송지훈 선수나 서른준 선수나 다른 선수들도 이 박하민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좀 더 자극을 받고 신예 기사들이 성적을 내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중계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커가는 과정을 보는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킥스와 SK 앵크린의 경기이고요. 오더와 함께 현재 순위표 보고 오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6승 1패로 전반기 1위로 마감을 했고요. 킥스와 SK 앵크린이 남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오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다시 한번 장고대국에 등장을 했고요. 홍기표 선수와는 2012년도에 한 판씩 주고받았습니다. 6년 전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랭킹이나 성적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앞섰지만 실력파 홍기표 선수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자, 이국 속기 대국입니다. 이대국 역시 승리를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가 여러 면에서 앞서 있지만 박민규 선수는 역시 실전에 강한 기사, 뭔가 실전에 끈적끈적하게 잘 무너지지 않고 힘도 좋기 때문에 이 바둑도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김지석 선수 쪽이 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 유리할까요? 네, 킥스 쪽에서는 꼭 이기고 가야 하는 바둑입니다. 자, 이 오더 중에 이대국이 가장 중요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비슷한 위치, 비슷한 랭킹, 그리고 나이도 같은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은 7승 4패로 윤준상 선수가 앞서 있고요. 홍성지 선수는 부드럽고 균형이 잘 잡힌 바둑을 둔다면 윤준상 선수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아주 두터운 바둑을 두기 때문에요. 어떤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로 이끌고 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국 속기대국 이대국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투 바둑이 예상되는데요. 원조 돌주먹 백홍석 선수와 또 주먹하면 나도 있어이다라는 류민영 선수가 만났고요. 3승 1패로 류민영 선수가 앞서 있고, 류민영 선수는 무엇보다 지난 라운드에도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뭔가 좀 탄력을 받고 싶을 겁니다. 바둑 내용으로 봐서는 이 바둑이 가장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국입니다. 현재 바둑 리거 중에 유일한 전승자인데요. 이영구 선수 오늘도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강승민 선수는 본인의 손으로 좀 연승을 좀 막고 싶을 때고요. 이영구 선수의 상승세, 전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바둑 지켜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SK 앵크린 팀을 보고 이 팀 중위권 이상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팀이 좀 초반에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또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영구 선수는 계속 전승 중이니까 다른 선수들이 뒷받침을 해주면 이 팀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팀인데, 이제 류민영 선수가 부진해서 좀 탈출하는 조짐이 보이고, 이동우 선수나 또 다른 선수들이 뒷받침을 해준다면 후반기에는 얼마든지 상승세를 탈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이번 라운드가 두 정유업계 라이벌끼리 만나는데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7라운드 네 번째 경기 1부는 윤준상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선수들 만나러 가보시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속기보다는 장구를 좀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풍상으로도 장구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초반 정석 진행이 좀 빠른데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열수 남짓 진행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3-3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놀랍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3-3 침투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게 신선할 정도네요. 소목 자체도 네. 오랜만인 것 같고요. 최근에 흙으로 소목을 이렇게 2개 올려놓고 시작하는 기사가 많지 않았죠. 오히려 양화점이 자주 등장을 했었고요. 네, 물론 지금 붙여가는 수는 최근에 유행하는 AI의 수법이긴 하지만 뭐 3번째 수, 5번째 수로 3-3 침투하는 바둑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드문 포석, 최근에 잘 두어지지 않는 포석으로 출발을 네. 했고요. 이 두 칸 높은 굳힘도 한때 유행을 했었죠. 한때 유행을 하다가 이제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이제 붙여가는 수가 많이 연구가 되면서 네. 흙이 조금 뜸해졌었는데요. 이렇게 두면서 젖히면 끊어간다든지 하는 응수타진이 아마 이 바둑에서 또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주 초반에 예를 들자면 흙이 이렇게 붙여 끌었을 때 바로 붙여가는 수도 많이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우하귀의 정석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네. 것 같아요. 한때는 정말 많이 나오던 정석이었고 네. 또 뭐 알파고의 대국에서도 이세돌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었고 재조명되었다가 최근에는 또 감쪽같이 사라진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사실 두 칸 높은 굳힘의 경우에는 중앙을 중시하는 수법이고요. 네. 또 여기를 붙여 끄는 것은 또 실리를 중시하는 수법이라서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뭔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두어도 자기 자신만의 논리 또 이론을 만들어가면서 또 두고 붙여서 젖히는 수도 사실은 잘 두어지지 않는 수법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유력하다고 재조명을 받고 있고 네. 꼭 예전의 길이 또는 격언 이런 것들을 따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 판에 바둑이 탄생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너무 좀 실리로 치우쳐지지 않게 네. 좀 밸런스를 맞춰간다라는 네. 느낌도 들고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돌의 효율이라든지 돌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번 돌이 위로 갔으면 그 다음에 낮게 가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두더라도 좀 자유분방하게 또는 자신만의 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내세워서 둔다면 어떻게 두더라도 한 판인 것 같고요. 자, 어려운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부터 고민을 하죠. 최근에 가장 많이 두어지는 변화는 있고 늘고 밀어간다면 가장 많이 두어지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또 알파고가 보여준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호구 쳐서 늘어두고 손 빼는 것도 여기가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으로는 손해이지만 백이 안정을 취할 시에는 젖혀서 안영을 마련하는 자세가 늘어져 있는 수보다 낫다. 또 활용을 좀 덜 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단수를 치고 뚫어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바로 흙이 움직여가면서 변화가 일어날 네.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은 그런데 백의 입장에서는 우선 새 귀를 내주고 시작하는 것이라서 집차지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풍상 홍성지 선수가 조금 더 실리를 윤준상 선수에 비해서는 실리 쪽으로 네, 실리 좀 좋아하고 윤준상 선수가 상당히 두텁게 두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터뜨리는 스타일인데요. 오늘은 흑번 윤준상 선수가 상당히 좀 실리에 민감하게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를 싫어하는 기사는 없는데 네. 네. 그것을 이제 초반부터 좀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두텀을 같이 보면서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두느냐 이런 정도 차이겠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정말 외세를 쌓는 기사들도 간혹 있고요. 노골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기사가 네. 있다면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기사는 예전에 신예 시절에 박영훈 선수가 좀 그랬었고요. 최근엔 누가 했을까요? 중국 중국 기사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중국 기사 중에는 천야오이의 구단이 좀 노골적으로 실리를 네. 차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또 외세를 쌓는 기사가 뭐 있다면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케미 야마사키 구단이 있겠고 최근에 이제 초일류 기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중앙을 중시하는 기사는 최철한 구단이 우선은 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네. 원성진 구단도 좀 더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좀 실리 쪽으로 네, 약간 간 느낌이 있고요. 자, 지금 홍성지 선수는 늘어서 둘 것인지 아니면은 이곳을 계속 밀어서 중앙 쪽 모양을 경영을 할 것인지를 놓고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을 밀어서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계속 밀어가서 상변 쪽은 굳혀줄 수도 있겠지만 좌변 모양을 건설하는 그리고 우변 쪽에도 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작전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요. 포석에서는 특히 반대쪽에 있는 우변의 돌과 네. 지금 현재 바둑으로 보면 그런 돌들과 또 어떤 연관성을 또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사실 모양 바둑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바둑판의 반대쪽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네. 점이거든요. 이렇게 우변 쪽에 백이 자리를 잡고 있고 높은 곳에 돌이 와 있으면 좌변 쪽의 모양을 펼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멀지만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고 그것을 잘 고려를 해서 포석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투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성지 선수 이 바둑 포석의 틀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저는 제가 백이라면 이 자리에서 좀 고민은 물론 하겠지만 밀어서 두는 포석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홍성지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 미는 수와 또 이쪽을 붙여가서 뭔가 득을 본 다음에 밀어갈 수 있으면 그 길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냥 밀어가게 되면 상변이 그대로 집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흙이 젖혀가면서. 그런데 밀어가네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교환을 해두고 밀어가면 상변을 집으로 지어주더라도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 다음에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수 정도 선수로 듣죠. 그래서 흙을 좀 더 상변 쪽으로 좀 중복을 네. 만들어내는 거네요. 상변 쪽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 있고 더 이제 백이 중앙 쪽 바깥쪽을 좀 더 외세를 쌓을 수 있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장 무난한 수를 뒀네요. 최근에는 이 수를 두지 않으면 흙이 여기를 오는 수가 또 간혹 등장을 하면서 전에 원성진 네. 선수가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원성진 선수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거의 뭐 신봉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KB 리그에서도 여러 가지 수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들어오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아, 있네요. 네. 우선은 빙귀에 걸쳐가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고요. 또는 여기 다가가는 수. 또 한 가지는 이쪽 날일자. 3군데 정도 정말 좋은 자리 같아요. 네. 근데 흑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3군데 중에 2군데는 그러면 흑이 차지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포석을 짤 때 큰 곳을 두고 맛보기로 이제 큰 곳을 남겨두어서 네. 상대가 한 곳을 차지하면 내가 다른 한 곳을 차지하고 이렇게 두면은 그래도 괜찮은 포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뭐 여기를 흑이 날일자를 둔 다음에 좌하기와 우변 쪽을 맛보기로 보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겠고요. 흑이 이쪽을 걸쳐간다면 뭐 백이 어떻게 두나요? 뭐 이런 식으로 둘 때 백이 뭐 밀어간다든지 날일자. 역시 3-3이네요. 제가 순간 3-3을 깜빡했네요. 네. 최근에 잘 안 걸치고 3-3을 많이 두죠. 네. 자,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막을 때고요. 모양이 좌변 쪽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정석을 선택을 할지도 백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머리가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이론대로라면 머리가 나와 있는 쪽을 서로 상대에게 이제 이쪽으로 돌이 가게 만드는 네. 것이 중요하다. 백이 돌이 많이 쌓여봤자 흑이 이미 견제를 하고 네, 있으니까요. 단단한 머리가 나와 있어서 크게 모양을 쌓을 수가 없고 흑도 역시 이쪽에 모양을 쌓거나 해도 이런 자리가 또 백이 저루점이기 때문에 이곳은 서로에게 좀 양보를 하고 서로에게 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백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두고요. 다섯,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일곱, 이제 젖히는 수를 두었을 때 지금은 그냥 굉장히 빠르게 작전이 되네요. 뭔가 좀 기세 예충돌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홍성주 선수가 상당히 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엔 날일자가 많이 두어지는 추세였는데 네. 날일자보다는 서로 연구가 다 되어 있다는 듯이 자, 설명을 드리면요. 네. 들여다본 수는 이어준다면 여기를 젖히겠다는 이제 준비 공작이었고요. 여기를 그냥 두고 싶은데 눈목자가 절호의 자리입니다. 뭐 하나 더 밀어둘 수도 있겠지만 네. 눈목자를 둔다면 하변도 덩달아서 폭이 커지죠. 백은 좌변이 커지지만 흑이 하변도 무시 못합니다. 네. 그런데 들여다봤을 때 이어준다면 아까와 같이 집을 지어갔을 때 눈목자로 가기엔 이돌이 조금 없는 간격이 넓은데요. 이돌이 없는 상황에서 눈목자로 가기엔 넓죠. 그래서 먼저 들여다본 것이고 뭐 거의 1초 만에 윤준상 선수가 그 의도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갔습니다. 자, 들여다보는데 잊지 않았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계속해서 여기에서 좀 뭔가 포인트를 얻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여기서 뭔가 활용 또는 흑의 모양을 좀 하변을 키우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제어를 해놓고 여기를 가고 싶겠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이 이곳을 젖혀가고 자리를 잡게 되면 애써 모양을 쌓아두었던 좌변이 별 볼 일 없어질 수가 있어요.
끊는 쪽을 잡아라. 네. 지금도 백이 바깥쪽으로 끊었으면 바깥쪽을 잡았을 겁니다. 다섯, 안쪽을 끊었기 때문에 잡고 네, 백이 단수를 치는 것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젖혀갔고요. 흑도 받아주면은 가장 뭐 알기 쉽기는 한데 받아주는 건 백의 주문이라는 거죠. 흑의 돌들을 아래쪽으로 편중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백이 젖혀가겠다는 의도가 워낙 눈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흑도 최대한 치열하게 두면서 백을 쉽사리 손 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흑의 의도이고 반대로 빨리 정리를 하고 여기를 지금 백은 가고 네. 싶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은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변화를 구한다면 이런 식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서로 급해지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수순들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좀 짜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지나가는 백의 응수타진에 흑이 바로 반발을 하면서 네. 정말 한 발이라도 또는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득을 보려는 이 응수타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 그래서 급박하게 지금 갑자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아마 끊어가서 변화를 구할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단수는 흑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이 형태 자체도 흑이 하변 쪽에 모양만 놓고 본다면 많이 이제 깨지는 형태라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좌하귀 쪽에 젖히는 자리 네.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자, 이으면 뭐 인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이으면 흑은 적점을 잡아 이제 한 점을 잡아둘 테고요. 네. 백의 행마가 여기서 뭐 보통이라면 입구자로 두고 이렇게 바로 중앙전이 펼쳐진다면 이게 가장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홍성지 선수의 바둑을 보면 항상 예전부터 그랬지만 쉽게 잘 둔다. 그리고 정리를 잘한다. 이 두 네.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두면서도 균형을 맞추고 잘 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 네.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만큼 모양에 대한 감각이나 또 이 형세 판단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또 바둑판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장면에서도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하면서 이제 모양을 정리하는 것에 아주 네. 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분명한 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비교적 좀 몸싸움을 잘 좀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아웃복싱 또는 좀 잔잔한 바둑으로 이끌고 가서 집바둑으로 승리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반대로 윤준상 선수는 두텁게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전투가 일어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고 또 중후반에 이르러서도 그 두터움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득을 보는 타입이거든요. 두 선수는 조금 기풍이 대조적이죠. 네. 자, 호구로 바로 지켜두면서 중앙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있는 것이 조금 더 두터워 보이지만 지금은 중앙 쪽으로 한 발이라도 먼저 진출하자, 더 빨리 진출하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백이 동일하게 한 칸을 뛴다면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단 한 칸이라도 더 먼저 또 더 빨리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이 흑돌이 살아간다면 우변백도 조금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변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나중에 날일자로 두네요. 나중에 이런 곳 다가왔을 때 백 전체 사활도 문제가 될 수가 네. 있고요. 자, 이렇게 중앙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흑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빨리 좌변 쪽 모양을 눌러두고 싶을 테고요. 백은 틈만 나면 여기를 젖혀서 5선으로 집이 나지 않습니까? 네. 둘 때마다 백이 5집씩 늘어나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두고도 백이 이돌이 살아가서 흑이 외세를 쌓아도 별게 없다면 정말 한 수 둘 때마다 다 5일은 5, 25, 35 이렇게 세 집, 네, 5단으로 집이 늘어나니까 네. 뭐 즐겁죠,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앙 쪽을 두고는 있지만 시선은 서로 이쪽에 가 있을 테고요. 네. 아, 다시 우변 한번 날일자가 쪽을- 나왔는데요. 네, 우변 쪽을 상당히 의식하면서 받으라라는 거고요. 받으면 역시 여기가 가고 싶은 곳이겠죠. 그냥 두 칸 정도 뛰는 것이 무난해 보이긴 하지만 백돌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네.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뭐 강하게 침투를 한다든지 또는 이선 침투를 한다든지 다음 수를 보고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받기에는 여기 다가왔을 때 뭔가 뭉친 느낌이 들죠. 또 받기도 싫고요. 네, 이렇게 받자니 좀 많이 활용을 당한 느낌이 들고 또 안 받자니 뭔가 간질간질해서 흑이 당장 침투에 들어왔을 때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두면 집도 집이지만 전체 근거 자체가 없어져서 백이 몰릴 수도 있고요. 이 수는 백에게 뭔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거리를 주었네요. 그곳을 아예 두지 않는다면 백도 씌우는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 네. 중앙으로 진출하는 건 맞았고요. 좋은 감각입니다. 물론 좀 악수를 두어준다면 이렇게 두고 벌리게 되면 우변 쪽은 이제 안정이 되고 집도 차지를 했지만 붙여주는 자세 자체가 흑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흑이 이런 식으로 좌변 쪽을 두게 되면 이제는 좌변 발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이돌이 또 도망을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기는 조금 싫은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자, 홍성지 선수가 벌써 초읽기 2개를 사용을 했고 여섯, 일곱, 뭔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2개가. 어. 감각적인 한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오히려 상대에게 좀 어떤 행마를 요구해서 네, 자연스럽게 우변을 지키자 이런 네.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좀 리듬을 좀 타보자 이런 네. 뜻이네요. 가장 쉽게 한 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여기는 이제 들여다볼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자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 뛰는 수 약수 없다라는 격언은 있지만 지금은 왠지 여기 두는 것은 상대가 바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왠지 딱 한 칸을 띄었을 때 다음 수를 다 예상하고 둔 것 같은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꼬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윤준상 선수가 좀 강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쪽에서부터 다가오면서 집차지도 겸해서 압박도 겸해서 여기까지 차지한 다음에 이 넉점까지 수습이 가능하다면 가장 강수입니다. 네.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당장 우변 쪽에 수를 내려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것은 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악수를 다투면 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번에는 중앙 쪽 넉점이 상당히 답답해지고
사활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중앙의 눈목자가 은은하게 흙을 압박하고 있네요. 네. 30초. 하나, 이런 게 딱 떠오른다는 것이 역시 홍성지 선수가 뭐 형태에 대한 감각, 모양 감각이 좋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까지는 좀 빠른 손길로 두어오던 윤준상 선수의 손길이 멎었습니다. 거의 이 장면에서 한 5분 가까이 네.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수가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이수는 아마 그냥 받았으면 모자 씌우는 수도 아마 염두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백이 도망칠 때 그때 리듬을 타서 이런 수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오히려 그냥 젖히는 것보단 모자를 생각 더 먼저 떠올렸을지 모르겠네요. 그 의도를 지금 파악을 간파를 한 해서 거고요. 네, 비틀어간 거고 윤준상 선수의 이제 머릿속을 휘저어 놓은 거죠. 그리고 홍성지 선수의 머릿속에는 띄워준다면 그때 지키겠다. 이게 홍성지 선수의 두뇌 속에 있는 그림일 테고요. 네. 이번엔 윤준상 선수가 그것을 좀 헝클어뜨리고 자신의 이 구상 쪽으로 좀 풀어가려고 할 텐데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볼수록 매력 있는 수네요. 여섯, 이 수는. 일곱, 여덟. 자, 갈수록 다음 수가 궁금해집니다. AI의 승률은 흙에게 꽤 기울었네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이 조금 두기 편하다는 뜻인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흙이 다섯, 백의 의도대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중앙으로 뛰어나갈지 아니면 좀 어떤 묘수를 보여줄지. 자, 여기서 남은 시간을 다 쏟아붓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강수를 들고 나온 거죠. 네, 아까 즉- 말씀하신 한 칸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네, 같은데요.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압박을 하고 나서 집차지도 겸하고 우변 침투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넉점을 살릴 수 있으면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역시 상대의 의도대로 한 칸 뛰어서 백을 이쪽으로 우변 쪽으로 보내주는 것은 확실히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자, 백도 씌움을 당하긴 싫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네요. 정말 참는 수가 나왔습니다. 씌움을 당해도 다음 수가 좀 있다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 수를 두자마자 뭔가 승률이 획적으로 좀 더 기울었는데 네. 보통은 이쪽으로 나오는 수를 먼저 떠올릴 네. 텐데요. 이렇게 두면 아마 흙도 붙이고 나와서 두었을 테고 흙이 그건 여기 오는 수가 흙이 네. 반대로 여기 오는 수가 이제 좀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해요. 마지막 하나, 만약에 흙이 쉬어 온다면 이것은 악수지만 여섯, 다섯, 좀 속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두어서 흙을 가둬놓겠다라는 열. 홍성지 선수의 생각입니다. 다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한 발 참아 두었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어갔어요.
기세입니다. 기세이고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나와 끊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시움당해서 안에서 사는 것은 딱 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흑에게 좋은 모양으로 공세를 당했고 그냥 나와 끊는 것은 또 치고 미는 자세가 나와서 아. 여기서는 백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흑을 더 이상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속수지만 이 교환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랬을 때 흑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윤준상 선수의 자신감입니다. 아 그냥 우선 찔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백도 워낙 속수라서 정말 그냥 끊는 수 아. 네. 재밌습니다. 자, 막는 것은 백이 우선은 가둬놓고 보겠다. 이것은 네. 흑도 당장 이 출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구가 닫히기 전에 응수를 먼저 물어서 백이 이쪽으로 받아주면 그때는 막아서 버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출입문이 좀 약간 헐거워졌죠. 네. 붙인다거나 하나, 둘, 바깥쪽 탈출구를 모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섯, 여섯, 위쪽으로 받는다면 지금은 막는 수 대신에는 아마 하변 쪽을 바로 끊어가면서 아. 네 여기가 닫히기 전에 싸움을 걸자라는 뜻이었을 테고요. 그래서 백도 반발을 한 거군요. 네, 이 부친수의 시기도 상당히 교묘했습니다. 그리고 백이 어디로 받든지 흑은 다음 작전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아래로 받으면 맞고 위로 받으면 당장 싸우고 그래서 백도 역시 반발을 했고요. 하나, 둘, 셋, 자, 흑이 아래쪽 위쪽 젖히는 수 모두 있을 것 같아요. 여덟, 위로 젖혀서 나오는 자세도 좋은데 좀 더 강한 수를 생각한다면 아래쪽을 젖혀서 이 석점을 가둬놓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당당하게 중앙 쪽을 뚫고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다 보는 것 같네요. 백도 중앙으로 나오는 자세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젖히는 자세가 나와서는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곳을 넣는 것은 급수가 워낙 아. 눈에 보이죠. 이때 아프죠?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빈상각으로 받기는 너무 아프고요. 네. 넷, 그렇다면 이쪽으로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덟, 늘고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당장 씌워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은 백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붙여가는 수가 상당히 호수였네요. 백도 일단 들여다 보면서 흑의 약점을 조금 노리는 것 같고요. 네, 이으면 자 어떻게 돌까요? 우선 흑보다는 백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흑은 다음 작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 네. 느낌인데 백은 당장 이 돌이 살아야 되고 넷, 여기는 돌파는 됐지만 다시 흑이 단수치고 느는 자세가 나오면 사실 백이 그다지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자, 주도권은 흑이 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숨을 고르네요. 잊지 않고 이곳이나 이곳을 단수치고 연결시켜 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간다. 뭐이 작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이 전투의 주도권은 흑 쪽이 쥐고 있기 때문에 윤준상 선수의 스타일상으로도 잊고 계속 하변 백도를 몰아쳐가는 것이 이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작전인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중앙이나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역시 네 있는 게 기풍에도 그렇고 네. 일관성으로도 그렇죠. 그쪽으로 늘어서 어떻게 보면 홍성지 선수도 이 들여다봤을 때 왠지 좀 타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급소를 좀 완화시키는 느낌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또는 들여다볼 수는 그거네요. 그냥 늘었으면 흑이 그냥 치받았을 때도 이 행마가 쉽지 않은데 네. 지금은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도
약간이나마 자충이 차 있어서 치받는 수를 방비했다는 뜻이네요. 교묘와 능수타진의 연속이었고요. 킥스와 SK 앵크린의 7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SK 앵크린의 홍성지 선수와 킥스의 윤준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극이 쭉. 중앙으로 쭉쭉 밀어갔네요. 네, 밀어갔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우선은 견뎌내면서 호시탐탐 끊는 수를 노려서 역습을 노리겠다는 작전일 테고요. 흑도 계속 밀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자리를 백이 꼬부리게 되면 반대로 역시 단점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니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단수를 치고 한 점을 네. 버릴 줄 알았는데요. 그 수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백도 뚫고 나오는 자세가 좋은데요. 네, 실리로는 당연히 백이 뚫고 나와서 끊게 되면 우변 쪽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중앙 쪽에 새를 쌓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돌들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눈엣 가시 같아서 중앙 쪽에 큰 모양을 만드는 것이 과연 즐거움이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살려 나오는 것은 저는 우선은 찬성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좋은 작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이 뇌리 속에는 전혀 없는 수법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한 점을 제 앞에 두는 것이 두텁다. 그러나 우선 우변 쪽은 피해를 입었고요. 네. 여기를 두텁게 하는 사이에 지금 여기 미는 자리가 사실은 상당히 아, 좋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윤준상 선수가 즐겨 사용하는 이제 두터운 수법이라고 풀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한 점이 살아가기는 어렵고 결국 이 한 점을 제 앞에 두면 그 중앙 쪽 두터움이 나중에는 말을 할 것이다. 윤준상 선수가 이런 두터운 수법을 좋아하긴 하는데 우선은 보통의 기사들이 잘 떠올릴 수 있는 수법은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 셋, 뭐 지금 젖히는 수는 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변 쪽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리를 차지하네요. 이것은 이 두텀이 나중에 얼마나 말을 할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상황에서 실리를 먼저 손해보는 수법은 네. 확실히 윤준상 선수는 이 두텀을 좋아하긴 해요. 아마 다른 기사들이라면 둔다고 해도 빵 따냄을 허용하고 단수 치고 따낼 때 늘어서 우변 쪽에 피해를 안 주는 수법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0초. 하나, 여덟, 아홉, 셋, 기분 좋은 급소 자리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윤준상 선수의 이 강점이자 또 바둑이 잘 풀릴 때의 모습을 보면 몰아치는 힘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두터움을 쌓아놓고 정말 매섭게 무섭게 몰아칩니다. 거기 한번 휘말리면 정말 계속 피해 다니고 당하다가 그냥 바둑이 정리돼서 네. 져 있고 하나, 제가 많이 당해봤죠. 제가 많이 당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준상 선수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뭐 웬만한 기사들이 잘 못 버틸 정도로 그만큼 두터움을 비축해두고 싸우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기사입니다. 지금도 이제
중앙 쪽을 두텁게 해두고 상대를 몰아쳐가는 흐름을 이제 타고 있는 거죠. 네. 자, 백은 이때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로는 여기를 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약점도 흙이 좀 신경 쓰이게 하고 네. 좌변 쪽에도 좀 도움을 주고요. 집 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하나, 둘, 셋, 자, 어느덧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홍성지 선수. 일곱, 여덟, 아홉, 가장 두기 싫은 수를 뒀어요. 자, 이렇게 되면 흙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다섯, 여섯,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기분상으로도 아홉, 실제 열, 뭐 돌의 위치로도 여러 네. 면으로 또 심정상으로도 심정상으로도요. 네, 뭐 정말 흙이 대득을 본 느낌이죠. 네. 초읽기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착수를 했지만 여기 가장 두기 싫었을 거예요. 홍성지 선수도. 30초, 하나, 이럴 줄 알았다면 이 우변 간수는 차라리 먼저 뭐 이런 그럴 수도 곳에 있었겠네요. 압박을 해서 네. 여덟, 아홉, 압박을 해서 흙을 압박하면서 충분히 모양 정리를 할 수가 네. 있었거든요. 셋, 넷, 여기를 당한 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팠습니다. 여덟, 아홉, 그렇네요. 정말 이 자리 갔으면은 흙이 이렇게 눈목자로 급소를 오는 시기를 주지 않고 먼저 모양을 정리를 할 수가 네. 있었을 텐데요. 일단 하변의 백 모양이 하나, 둘, 좋지 않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윤준상 선수는 이 백도를 좀 몰아치고 있고요. 네. 이게 왜 아프냐면요. 더 아픈 것은 이제는 끊어도 하나, 둘, 흙이 아낌없이 줘버리면 되거든요. 이미 그러네요. 급소는 여섯, 두었고 백은 공배를 두었기 때문에 네. 이 한 점의 가치가 정말 작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흙은 더 두터워질 뿐이고 백은 단지 한 점 잡은 것에 불과하지 않죠. 그러네요. 흙이 계속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수가 좀 죄과가 크네요. 우선은 실리를 차지하고 보자라는 뜻이었는데 집차지보다 중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두터움 그리고 서로의 흐름을 뭔가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네요. 이 수가. 지금 흙이 밀었을 때 백이 안 받는 건 안 되고 네. 또 받자니 계속 공배 네. 느낌이고요. 넷, 다섯, 흙은 중앙 쪽으로 일곱, 세력만 생기고요. 네. 자, 젖혀서 좀 흐름을 바꿔보려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백돌 깔끔하게 여덟,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젖히면 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모양은 허술하고 하나, 이 약점이 있기는 있지만 네. 넷, 지금은 당장 단수 쳐서 이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다. 맛보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네. 뜻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자, 우선 참아둡니다. 참아두고 후위를 기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흙이 호구는 선수고 나중에 날이자 들어가면 좌변집도 다 이제 깨지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아마 흙은 중앙 쪽 경영을 할 것 같아요. 이곳 날이자도 눈에 우선은 들어오고 또는 정말 두터운 수를 좋아하는 윤준상 선수라면 그냥 여기에 한 점 따내두면서 모든 중앙 쪽의 후환을 없애두면서 둘 수도 있겠고요. 여섯, 백도 우변 우상기 쪽에 아홉, 그 날일자를 둔 것이 네. 그래도 우상기 흙이나 좀 중앙 쪽으로 뒷맛을 남겨두는 수이기도 한데요. 네. 백이 둔다면 이곳 붙이는 수 또는 나가는 수를 보면서 좀 맛을 노릴 네. 수가 있겠고요. 그게 싫다면 따내는 늘어서 두나요? 네. 여기를 하나 더 이렇게 교환을 시켜 달라는 거네요. 정말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 이 수도 사실 따내는 수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따내는 수는 나중에 다시 넘는 수를 보는 거죠. 여기를 치받아서 넘는 수를 보는 조금 더 실리도 생각을 하는 수라면 이 수는 그냥 정말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중앙 쪽만 깔끔하게 두텁게 막자. 역시
두통을 더 선호하는 뭐 실리로 마지막. 하나, 이제 둘, 득을 보는 것보다는 넷, 다섯. 정말 일자 세력이네요. 네, 윤준상 선수 다운 운영입니다. 네. 우선은 그리고 여기서 워낙 기분 좋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그냥 두텁게만 처리해두면 확실히 편한 형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그 수가 됩니까? 마지막 정말 되나요? 둘, 셋, 넷, 안 되면 상당히 악수일 수도 있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끊자는 뜻이겠죠. 이 끊는 수가 좀 수수는 길지만 당장 여기를 끊었을 때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까지는 흙이 굴복을 시킵니다. 네, 회돌이는 가능하고요. 다섯, 흙은 세수고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보실까요? 여기까지 수수는 길지만 외길 수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찝었을 때 흙의 이제 생각은 이 넉점을 버리더라도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 두 점도 잡고 다 싸바르자는 거거든요. 선수로. 네. 그렇다면 할만할까요? 네, 이게 된다면 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끊어갔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지금 윤준상 선수의 생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홍성지 선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구멍이 근데 잘 마지막. 하나, 안 보이는 게 여기까지는 절대예요. 넷, 안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탈출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여섯, 볼까요? 일곱. 백이 여길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는 것은 이어서 이 넉점이 탈출이 안 됩니다. 찝으면 결국은 흙이 이 두 점까지 잡으면서 싸바를 수가 있거든요. 네. 백이 몇 발짝 중앙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뒤로 놓고 따내야 됩니다. 그 사이에 흙은 두 점까지 선수로 잡을 수가 있죠. 아마도 뭐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깔끔한 정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가능하다면은 흙의 정리가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백도 좌변집은 늘어나는데요. 흙이 5선 또 이 두 점까지 깔끔하게 선수로 잡고 정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흙 쪽이 좀 마지막 만족스러운 결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지금 이 진행을 결행을 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네. 마지막. 게다가 이 부분이 끝나고 난다면 흑이 또 선수를 뽑게 되고요. 네, 여섯, 일곱. 백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바둑이 굉장히 단순해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입구자 한 수도 백의 입장에서는 참 아쉽네요. 그냥 늘었으면은 귀 쪽 끝내기라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윤준상 선수도 이게 입구자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상대에게 좀 더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심리적으로 더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이 입구자 때문에. 자, 이제 찝어 갈 테고요. 이곳은 백이 찌르고 나와도 잊고 찝으면 결국 30초. 백이 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그야말로 외길 수순으로 진행이 됐고요. 백은 흙이 이런 수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흙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림과 비교해서는 뭐 한 15집 정도는 불어났겠죠. 집으로는 15집 불어났겠지만 그 집이라는 것은 흙이 하변 쪽이 둘, 셋, 이 두 점을 끊어 잡으면서 하변 쪽에 늘어난 집만 해도 한 20집은 되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뭐 외길 수순입니다. 여덟, 아홉, 여기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애매하네요. 기분으로는 나오고 잡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중앙 쪽에서 있는 수까지 선수가 되죠. 백이 끊어갔을 때 힘이 흑돌이 여기 그냥 안 나와서 흑돌이 막혀 있을 때 백이 끊으면 단수가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나올까 말까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장면이고요. 그냥 잡네요. 냉정합니다. 넷, 다섯, 여섯, 자,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수를 결행할 입장이었으면은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 교환은 안 해도 됐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30초.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돌은 이제 완벽하게 두터워졌거든요. 늘어둔 수는 나가는 수가 신경이 쓰여서 늘어둔 것이었을 텐데 이 돌이 완벽하게 두텁다면 나가는 수가 들어올 게 별로 없죠. 오히려 백도 편하게 해준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흑이 주도권 또 흑이 두터운 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백집은 크게 늘어날 곳이 없을 것 같고요. 흑의 중앙과 그리고 상변 어떻게 좀 집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지금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가장 두터운 수는 윤준상 선수 기풍으로는 여기 늘어두고 백으로 하여금 먼저 한번 깨봐라 이렇게 두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중앙 쪽 어디 두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도 나가놓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이 한 점을 나중에 움직여서 뭐 이런 곳 두면서 눈목자 정도 두면서 흙으로 하여금 공배를 연결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자리 괜찮아 보이네요. 백이 둔다면. 그렇다면은 흙이 반대로 이 정도 또는 이 정도 모양을 넓히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하나, 일곱, 여덟, 아홉. 넷, 좁히네요. 여섯, 약간 자중하는 느낌입니다. 일감은 저는 눈목자나 한 칸 위였는데 그것은 백이 들여다본다든지 맛을 노려오는 것을 좀 꺼려한 것 같고 상당히 네. 두텁게 단단하게 두면서 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형세도 확실히 흙이 괜찮고요. 네. 자, 이제 백은 우상귀나 상변 마지막 하나,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텐데요. 넷, 마지막 다섯, 둘, 여섯, 셋, 일곱, 여덟, 다섯, 아홉. 자, 그 자리 흙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죠. 아마 이제는 흙도 여기 받아주는 것보다는 뭐 집으로 좀 돌아서서 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뭐 여기까지 선수하고
이제는 두터움을 공격에 쓸 필요 없이 판이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신경 쓰면서 둘 겁니다. 지금 마지막. 모양만으로 비교를 해서 개가를 형태 판단을 해보면요. 네. 좌변 쪽의 백집이 여섯. 이 하변의 흙집보다 한 5집 정도, 대여섯 집 정도 더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곳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한 15집 정도, 그러니까 백이 한 20집 정도가 많아요. 하변 집보다 네. 백의 양쪽을 합친 집이 20집 정도가 많습니다. 그 말은 흙이 중앙과 상변 쪽에서 30집. 네, 사론집을 만들면 우세하다는 뜻이 네. 되겠죠. 그런데 흙이 선수고 또 발전 가능성과 기존에 나 있는 집 등을 생각하면 30집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넷, 다섯, 백도 이런 장면에서 이 흙의 입구자 받아주어야 될까요? 지금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 변화를 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하나, 좀 계속 손 따라 두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백도 다섯, 여섯, 어떤 반발이 필요할 텐데요. 여덟. 네, 거기가 우선 떠오르는 자리네요. 응수타진을 겸해서 막아준다면 뭐 당장 붙여 나오거나 해서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겠고요. 형태상의 급소이기도 하고요. 네, 응수타진의 맥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우선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삼십 초. 하나, 마지막. 둘, 하나, 셋, 둘, 넷, 셋, 다섯, 넷, 여섯, 다섯, 일곱, 여섯, 여덟, 일곱, 아홉. 여덟, 아홉. 윤준상 선수도 뭐 심정이 이해는 가거든요. 원래 딱 흐름 타서 들여다보고 입구자 가고 이게 정말 두고 싶은 흐름이고 아마 1, 2, 3 딱 생각을 해두고 있었을 텐데 네. 냉정하게 보면 다른 넓은 곳에 두었어도 백이 이 끝내기를 역으로 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을 막아둔다거나 이런 곳에 돌이 갔어도 백이 우상 위쪽을 끝내기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중앙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랬다면 결국은 우변 이 입구자는 흙이 차지할 수 있는 이 손이 돌아왔을 텐데 사실 이 수는 뭔가 기분상으로 워낙 1, 2, 3 딱 보이는 네, 자리였기 때문에 보통 두었고요. 이 형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네. 수순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흙은 좀 백이 두는 대로 좀 따라두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어서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형세 판단도 이 바둑은 흙의 입장에서는 좀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좌변집이 하변집보다 한 5집 정도 많고 거기에다가 이 우변집을 더해서 우변집과 덤을 더해서 그만큼만 내면 되니까 뭐 지금은 집으로도 그리고 두터움으로도 흙이 앞서 있는 바둑이라서 네. 상당히 두기 편한 느낌이 있고요. 백의 입장에서 계속 뭔가 마지막. 하나, 변화를 구하고 비틀어 가야 되는 바둑인데 넷, 바둑이 흙이 두터워서요. 여섯, 일곱, 셋, 여덟, 넷, 음, 진리로 큰 네. 자리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 버텨가죠. 자, 이제 흙은 상변과 중앙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갈까요? 셋, 넷, 다가오는 것이 가장 일감인데요. 일곱, 여덟, 셋, 아홉. 넷, 다섯, 여섯, 단단하게 둡니다. 여덟. 두 칸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칸은 글쎄요. 나중에 이쪽 밀렸을 때를 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중앙 쪽에서 당하는 것? 어차피 이 돌이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잡을 수 있으면 돌이 여기 있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하나, 일곱, 둘, 여덟, 셋, 아홉, 넷, 다섯, 아예 집 차지로 갑니까? 일곱, 여덟. 반대로 흙이 옆쪽에 한 칸 뛰는 자리도 네. 정말 두고 싶었었는데요. 흙이 둔다면 이 자리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좋은 자리죠. 중앙도 깔끔해지고 백집도 줄이고요. 우선은 집을 최대한 키우면서 여기 있는 흙이 한 수 더 두면 그때 살려 나오면서 아. 뭔가 승부를 보자. 승부수 느낌이에요. 흙은 이제는 하나, 둘, 상변 쪽을 넷, 이렇게나 나리자로 씌워서 여섯, 크게 잡자고 하겠죠. 여덟, 자, 그 자리도 중앙 쪽에 있는 흙돌을 또 방비해주는 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자리네요. 자, 그런데 이 상변 백돌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정수라면 사실 이수로는 이 한 점을 뭔가 돌보거나 끌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버틴 거라서 마지막 자, 좀 우선 백이 고전이긴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이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뭐 이런 쪽으로 두는 것이 중앙 쪽에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작게 버릴 수 있으면 그렇게 두겠다. 이 한 점을 좀 직접 살려 나오는 것은 무리라고 봤네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도 이수가 왔기 때문에 좀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하나, 뭐 두지 않으면 흙이 한 수 더 두면 거의 선수 이 사활 자체가 여섯,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집으로도 크고 두터운 곳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을까요? 뭐 단수까지는 가능하고요. 네. 다섯, 상변한 점 또는 중앙 쪽으로 뭔가 탈출구를 마련하자는 뜻일 텐데요. 근데 여기도 흙이 두면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서 살아야 되고 저처 이으면 또 받아야 되고 아, 정말 많이 집이 네, 많이 당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삼국 속기 대국 보고 있는 사이 꽤 이른 시간인데요. 김지석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1시간 갓 넘었거든요. 네.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군요. 상당히 정말 빠른 시간에 네. 단면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초반을 복귀하고 있는 걸 보니 좀 여기에서 좀 전투가
어, 흙이 그냥 물러섰네요. 이으니까 여기를 끊는 것이 최강수인데 한 발 물러서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하나, 집이 되는 곳은 지켜가고 넷, 또 다섯, 우변 끝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한 점만 여덟, 잡아서 집으로 갈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흑도 중앙을 지켜갔는데 백도 끝까지 괴롭혀 가네요. 백의 입장에서 이 한 점을 그냥 살려 나오는 것은 부담이거든요. 흑이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면 단수 선수 이거는 이제 그림이 나오죠. 네. 하나, 둘, 상변 백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에서 좀 전단을 구하는군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그래프는 계속 흑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홍성지 선수도 불리한 가운데서도 계속 결정타를 허용하지 않고 끈끈하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막상 어렵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끊어서 정리를 할 때 최강수는 여기까지 치받아서 둘 수 있으면 받아주는 것은 흑이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길 치받으면 백도 이곳을 단수 쳐서 나온다든지 바둑이 네, 어려워지겠네요. 여기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다고 이 한 점을 잡는 것은 역시 백의 주문이 되고요. 자, 신상 선수가 만만치 않네 뭐 이런 표정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밀어가면 어떨까요? 대담한 작전입니다. 여기는 백이 허용을 하더라도 아직 여기 끊기는 수도 남아있긴 하거든요. 바로 끊기는 게 가능하겠네요. 네. 네. 개가만 확실히 된다면 여기까지 다 버리고서 상변을 수중에 넣고 개가로 가는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어찌됐건 백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곳 사활인데요. 쉽게 둔다면 가만히 이 선으로 내려서는 수도 있겠지만 강하게 둔다면 여기까지 하나, 압박해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중앙 쪽이 완벽하게 막혀 있다고 본다면 네. 젖히는 것은 넘어가고 백이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붙여야 되는데 역시 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활을 추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변을 일단 상변을 정리를 할까요? 네, 지금 바로 갑니까? 그냥 쉽게 정리를 하네요. 백이 따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어야 다음 끊는 수를 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있는 것은 여기 돌이 있을 때 이 두 점머리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이 8점을 잡더라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고 흙이 정리하기가 좀 어렵게 버틴 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도 홍성지 선수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스코어는 계속 흑쪽이긴 하지만 변화를 만들어내서 좌변집을 많이 불렸고요. 우변은 당했지만 중앙 쪽도 최소화시켰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계산서가 나올지. 젖혀있는 수는
마지막 흙의 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한 점 살려나오지 못하면 백이 좀 아직은 어렵겠는데요. 지금 거의 이 상변 이 한 점을 빼고 개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흙이 여기 집이 나는 만큼 백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거기까지 살리지 않으면 좀 어려운 거예요. 뭐 단순히 젖힌다든지 하면 그냥 이렇게만 잡아도 집으로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버텨갑니다.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백집을 많이 늘려놓긴 했는데 우변당한 것도 컸고 상변이 그대로 집이 나면 그냥 마무리가 되네요. 백이 붙여간 것은 어쩔 수 없는 버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건 그래도 폐 모양을 만들면서 버틸 수가 있겠는데요. 칠 때 가만히 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느는 게 정수처럼 보였는데요. 자, 백은 저 어떤 행마를 구할까요? 한술 더 뜨려는 것 같아요, 지금. 젖히는 쪽으로 손이 간 것 같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젖히는 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묘한 곳부터 들어갑니다. 과연 어떻게 받기를 바라는 건가요? 네. 이렇게 받으면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그 수가 가장 단단한 것 같아요. 자, 단수를 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있는 것은 이렇게 이어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획 한 점을 끊어 잡더라도 두 집을 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갔을 때. 그런데 조금 전에 단수를 치게 되면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또 그 진행을 선택을 하지 못했고요. 어, 근데 되나요?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으면 뚫고 나가 끊으면 뭐 맞거나 한 칸 뛰어도 단순 수상전은 흙이 한 수 빠르거든요. 네, 지금 송성치 선수 우선은 그래도 호구를 치고 나서 늘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수일길까요? 마지막 하나, 둘,
모르겠어요. 저는 넷, 그래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간 이 르누수가 당연히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홍성지 선수의 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었더라도 백이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닌데 지금보다는 좀 어려운 길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백이 둘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여길 나오더라도 좌상 쪽과의 수상전도 안 되고 이쪽을 넘어가더라도 수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끊는 수도 역시 안 되고 하나, 둘, 잘 되는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홍성지 선수 위기입니다. SK 앵크린과 킥스의 7라운드 네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킥스의 윤준상 선수와 SK 앵크린의 홍성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바둑 내용은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백이 나와 끊어서 교환을 시킨 상황이고요. 여기 수상전이 안 되면 백은 더 이상 해볼 곳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백이 세수, 흑은 다섯 수이기 때문에 단순 수상전은 당연히 안 되죠. 마지막 뭐 이런 곳이라도 절대 선수가 듣는다면 모를까. 근데 이 수도 흑이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넘어서 수를 늘리자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단순히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메워가더라도 뭐 이건 흑이 당연히 유감할까요? 당연히 빠른 수상전입니다. 보통 이제 홍성지 선수의 바둑이 잘 풀릴 때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네. 오늘은 윤준상 선수의 강함이 더 돋보였나요? 네, 홍성지 선수의 부드러움을 아예 좀 눌러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확실히 좌변 그리고 중앙 쪽을 흑이 먼저 올 때부터 좀 흑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원래도 흑이 나쁜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수가 거의 패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이수를 두면서 급소를 그대로 얻어맞고 여기가 깔끔하게 흑의 정리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흑이 확실히 우세했고 이수로 하변 쪽을 먼저 와서 다섯, 뭔가 주도권을 먼저 쥐고 갔으면 어려운 바둑이었는데요. 아홉. 자, 지금 보시죠. 이렇게까지 넘게 되면 백도 수는 늡니다. 네. 그리고 이곳을 맞게 되면 수상전이 흑은 4수, 백은 뭔가 수가 늘어서 수상전이 해볼 만할 것 같기는 한데 역시나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역시 유가무가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는 많이 늘어지기도 했을 뿐더러 마지막 오늘 바둑 자체가 흑 쪽에 오히려 빽감이 많은 바둑이라서 이 형태는 안 되겠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뭐 젖혀두면 이렇게 누워서 단수 치는 것은 늘어진 패, 두수 늘어진 패 정도라도 모양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젖힐 때 있더라도 늘어진 패를 만들고 싶어도 흑이 안전하게만 둔다면 양패로 잡을 수가 있어서요. 네. 양쪽으로 하나씩 따내면 되죠. 마지막 지금은 잡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그쪽이 좀 찝찝한 맛이 있을까요? 그 석점을 살려 나오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냥 싹싹하게 물러섭니다. 살려주더라도 아까 걔가 했을 때 상변에 집이 나는 만큼 흙이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집이 70집이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비해서 마지막 하나, 흙은 거의 85 가까이 납니다. 넷, 다섯, 바둑판은 많이 좁혀져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럼 끝낼 수까지도 되나요? 끝낼 수까지 된다면 결정 타고요. 끊어가네요. 던질 곳을 찾았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어렵습니다. 수가 나는 그림이 아니라서 홍성지 선수가 마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윤준상 선수가 오늘은 잘 둔 바둑입니다. 뚜렷한 문제수라고 할 만한 수가 한 수도 없네요. 네. 약간 이제 저와 생각이 달랐던 수가 이 한 수. 여기 나온 수는 아예 저도 생각 못한 수인데 네. 이 수가 악수인지 아닌지는 사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테고요. 오히려 베개에게 그 우변 쪽을 계속 두게끔 네. 만든 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하나, 둘, 그 수 외에는 넷, 전체적인 운석, 부분적인 여섯, 술기의 일곱, 처리, 흠잡을 데가 없는 바둑이네요. 오늘 바둑은. 자, 마지막 숙제를 내줍니다. 자,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느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수가 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홍성지 선수가 마지막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정말 뭐가 찝찝한 게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차단을 하면 수가 날 자리는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일 안전하게 두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른 한 점을 네, 이어둘까요? 뭐 이어도 문제가 될 거 없고요. 지금은 이미 다 잡았지 않습니까? 네. 잡고 여기까지 상립된 상태고 뭐 안전하게 둔다면 그냥 따로 마지막 처리를 하나,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음. 없겠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그냥 아. 넘습니까? 오히려 넘는 게 좀 더 신경 쓰이지 않나요? 백이 약간 공배가 찬 느낌이라서 뭐큰 상관은 없겠지만. 네. 어디부터 손이 갈까요? 제가 보는 패착은 이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젖힌수로 뭔가 뒤부터 건드려야겠다. 여기 들여다보고 굳자당하는 순간 그림이 뭐 이미 좋지 않다라는 뜻이네요. 이때도 조금이나마 흙이 좋기는 좋을 겁니다. 네. 네. 실전처럼 쉽게 정리되지 않고 백이 좀 버텨가는 게 낫다라는 뜻인데요. 하변 쪽에 정리되기 전을 조금 더 네. 얘기를 해봤으면 싶은데요. 이 그림도 실전과는 훨씬 낫네요. 네, 차이가 많은데요. 우변의 형태는 실전과 동일하게 될까요? 네, 그냥 뭐 그냥 쉽게 써도 된다 뭐 이런 네. 얘기죠. 역시 이렇게 누워도 백이 그곳을 끝내기를 할 기회는 잘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랬으면 뭐 흙이 더 쉽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네, 지금은 흙이 확실히 편하고요. 역시 단수를 쳤을 때 하변 쪽을 먼저 가서 이 하중앙 주도권을 백이 쥐었더라면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네. 흙이 급소를 먼저 오고 백이 정말 굴욕적인 행마를 할 수밖에 없어서는 흐름으로 보나 형태로 보나 뭐 모든 면에서 흙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까지 킥스가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1부는 2대 0으로 킥스가 앞서게 됐고요. 하지만 킥스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이겨야 될 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뭐 2국은 김지석 선수에게 당연히 큰 기대를 걸었을 테고요. 3국이 제가 보기에는 이 바둑이 거의 뭐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었는데 우선 뭐 두 선수의 이제 맞대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느낌의 두 선수가 만나서 킥스 쪽이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가운데 이제 4국, 5국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훈 선수의 100번 그리고 홍기표 선수의 흑번이네요. 자, 이 바둑은 모양 바둑의 느낌이죠. 네. 흑이 우중앙에 상당히 큰 모양을 펼치고 있고 백은 우변과 우상기와 우하기에 각각 조금씩 이제 도려내서 살았고요. 자, 이건 뭐 끊어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냥 이대로 종반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그쪽부터 먼저 물어볼까요? 뭔가 맛을 남겨둔다는 의미가 있겠죠. 응수를 묻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두어서 받는 응수 여하에 따라서 끊어갔을 때 뭐 귀살이라든지 또는 선수 활용의 맛을 남겨두자라는 뜻이겠고요. 그래프로 봐서는 지금은 아직 상당히 치열한 또는 상당히 팽팽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중앙을 끊어가기 위한 사전 공작일지 아니면 좌상기의 흑 2점을 좀 타개하려는 응수타진일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끊어가는 바둑을 보고 싶네요. 우선 네, 이렇게 큰 중앙을 경영하는 바둑이 최근에 좀 뜸하지 않습니까? 네. 시원시원하게 호방하게 끊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진행이 나오더라도 붙여둔 수로 인해서 붙이고 나중에 들여다보는 수까지 선수로 듣는다면 3-3에 분명히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선이 굵은 바둑, 호방한 바둑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제 제 바람이고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개가도 해야 되고 수도 꼼꼼히 읽어야 되고 우선 여기 끊는 수를 두어서 그렇게 이런 참고도를 이제 모양을 진행을 시키려면 배짱도 있어야 되고요. 네.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먼저 3-3에 하나 물어보는 것도 있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네. 자, 뭐 이 수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 석점을 버리게 되면 집으로도 크고 끊었을 때 그 집차지 바둑 서로 모양 큰 모양이 생기는 바둑에 좀 계산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 석점을 돌보는 수습을 하는 흐름으로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치받아서 흑에게 어느 쪽으로 뻗어나갈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아직도 끊는 수를 두고 싶네요. 글쎄요. 이 안에서 사는 게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막히는 자세가 우선 좌변 쪽으로 백이 깔끔하고요. 홍기표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두고 뭐두 가지 정도 생각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두면 거의 살았거든요. 네. 민은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살아두자가 한 가지 생각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이제
전 아직도 이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이 안쪽의 흙은 버리더라도 백이 손 빼면 아까와 같은 이 맛이 남아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키더라도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들여다보는 수도 있고 미는 수도 있고 해서 맛을 남겨두자는 뜻일지 아니면 첫 번째 그림처럼 그냥 안에서 확실하게 솔직하게 살자는 뜻일지. 찝는 수는 별 볼 일이 없을까요? 찝는 수요. 이쪽이요. 수 이 자체는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동훈 선수는 그냥 아예 여기서 삶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빈 삼각의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구자리 네. 집이 되는 곳을 딱 방해하는 곳인데요. 뭐 결국 그냥 흙이 자체 내에서 사는 게 싫었다는 뜻이네요. 저희가 이 바둑을 처음부터 따라가지는 못해서 뭐 이 바둑의 흐름이 어떤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홍기표 선수는 살면 괜찮다. 그리고 이동호 선수도 쉽게 살려주면 뭔가 별로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선수의 공통된 형세 판단이 지금 이 몇 수에서 드러납니다. 자꾸 첫 번째 바둑을 중계하다 보니까 홍기표 선수를 홍성지 선수를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네. 자, 홍기표 선수는 이제 찝는 수를 볼 것 같네요. 이제는 이어두고 찝으면 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는 그림은 살았죠. 아름답게 두 눈을 내서 살 수가 있고요. 백의 입장에서 최강은 찝을 때 아래로 단수 치고 이으면 이건 흙도 좀 피곤하네요. 네. 물론 패맛이 남아있지만 단패가 아니라 한 수 늘어진 패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먹여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가 되거든요. 이것은 흙이 백보다 몇 수를 더 투자를 해야 패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호 선수도 가장 강력하게 흙을 공격하는 수, 모양은 좋지 않지만 안형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찝는 수는 들고 나왔고요. 아까 그 형태로 네.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네, 아까의 그림대로 가겠네요. 아까 패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늘고 막는 것은 유명한 이 붙임수로 흙이 잡히게 되죠. 네. 입구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고 젖힐 때 하나 먹여쳐 두고 이곳을 한번 더 먹여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흙이 패를 만들 수가 있고 다만 흙이 패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 3수가 필요하죠. 지금 이 장면에서. 패맛을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자리밖에 안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두어서 중앙 쪽을 한껏 넓히고 패맛을 남겨둔다. 자, 그런데 한수 늘어진 패란 말이에요. 백도 당장 지키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중앙 쪽을 삭감을 오겠죠.
마치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갑자기 그래프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흑은 바로 패를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먹여줬다는 뜻은 여기까지 결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아마 백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패를 결행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큰 곳을 뭐 이런 여기를 밀어간다든지 하면서 추이를 관망을 하느냐. 단순한 패감은 흑이 많거든요. 우하와 우상 쪽에 사활 패감이 있는데 이쪽이 덩치가 커지면 우하는 받지 않습니다. 우상도 때에 따라서는 받지 않고 네. 버릴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 될 것 같네요. 중앙의 경계가 어떻게 지어질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중앙도 어렵고 2패를 들어가는 시기와 또 102패를 결정하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바로 패를 들어갈지 아니면 큰 곳을 두면서 2패를 천천히 해나갈지 이런 것도 한 수 한 수가 이제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흑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로 패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패맛을 남겨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 끊는 것을 두어서 중앙을 키워가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네요. 아까 저희가 이 대국을 딱 처음 봤을 때 그때 그 장면이 이 바둑의 그 골격을 좌우할 네,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홍기표 선수는 좌상귀에서 수를 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패를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끊으면 정말 끊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형세 판단을 해보신 대충 건가요? 대충 그려봤거든요. 네. 백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긴 하네요. 만약에 잡고 계산을 해도 정말 그냥 대충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그림이라면 흑이 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반가이고 서로 한 100집씩 나는데 좌변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네. 자, 기표 선수 그래도 좌상귀 이렇게 두어온 만큼 계속해서 패를 들어갈 것 같은 시점이고요. 자, 킥스가 2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장고대국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4국과 5국 속기대국으로 만나볼게요.